자,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532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1번. 외화 거래와 해외 사업장의 운영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법과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돼 있어요. 1번 기능통화를 표시통화로 환산함에 있어 자산부채는 해당 보고기간 말에 마감환율을 적용한다. 맞는 말이죠, 그죠? 2번 기능통화를 표시통화로 환산함에 있어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특정한 경우에는 특정 기간에 그 평균 환율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 환율 변동이 아주 중요하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원칙은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게 맞다. 3번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 공정가치가 측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며 맞죠, 그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 차이는 뭘로 처리한다?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안 되죠. 당기손익으로 갈 수도 있고 기타 포괄손익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3번이 틀렸네요. 4번 해외 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해외 사업장 관련된 외환 차이의 누계 금액, 아까 얘기했던 해외 사업 환산차 혹은 해외 사업 환산대는 해외 사업장의 처분 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좀 전에 봤었죠, 그죠? 맞는 말. 3번이 답이 되겠죠? 2번. 다음은 기능통화의 변경에 대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표시통화와 달리 기능통화는 실제의 거래, 사건과 상황을 반영하므로 일단 기능통화를 결정하면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거죠, 그죠? 2번 기능통화를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환산 절차를 변경일로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오타가 있네요. 전진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맞죠? 전진법을 쓴다 그랬어요. 3번 기능통화를 변경한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을 변경일에 현물 환율로 환산한다. 맞나요?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을 변경일에 현물 환율로 환산한다. 아니죠. 역사적 원가로 기록된 항목들도 있어요. 그죠? 3번이 아닌 것 같고요. 4번 비화폐성 항목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로 환산하지 않는다. 저도 헷갈리네요. 한번 찾아봅시다. 기능통화의 변경. 아까 어디 있었냐 하면은 526페이지에 있었죠, 그죠? 527페이지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기능통화가 제일 상단이에요.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 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 적용한다. 즉 기능통화가 변경된 날의 환율을 사용하여 모든 항목을 새로운 기능통화로 환산한다. 비화폐성 항목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로 환산한 금액이 역사적 원가가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4번이 틀렸네요, 그죠? 4번이 틀렸다. 3번 환율 변동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를 표시통화라고 한다라고 돼 있는데 맞는 표현이죠. 2번 비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 변동 효과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며, 즉 아까 재고자산 평가손실도 외화 환산 손실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에 녹여서 뭉뚱그려서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비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 변동 효과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다 뭉뚱그려서 녹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다. 3번 기능통화의 변경에 따른 효과는 전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한다. 맞죠? 4번 외화 거래를 기능통화로 보고함에 있어서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 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적용하고 비화폐성 항목은 마감 환율로 환산한다 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그죠? 다 마감 환율로 환산한다 라고 돼 있어요. 4번이 틀렸다. 자, 533페이지에 4번 다음 중 화폐성 항목만으로 구성된 것은 돼 있어요. 1번 매출채권 화폐성 항목이죠. 투자부동산 얘는 토지건물이니까 뭐예요? 비화폐성 항목. 자본금 얘도 비화폐성 항목.
2번 미지급금 화폐성 항목, 선수금 비화폐성 항목, 건물 비화폐성 항목. 3번 재고자산 비화폐성, 매입채무 화폐성, 선급금 비화폐성. 4번 미수금 화폐성, 단기대여금 화폐성, 매입채무 화폐성.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밑에 5번에 보면 환율 변동 효과와 관련해서 괄호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기능 통화와 표시 통화가 다른 경우에 표시 통화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환산하여 보고해야 된다. 재무 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 기간 말에 무슨 환율? 마감 환율을 적용하고 손익계산서상 수익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한다는 거죠. 해당 거래일의 환율. 그래서 마감 환율, 거래일의 환율.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6번. 자, 회사는 통신 및 관측에 사용되는 민간용 인공위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라 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지문을 봤더니 인공위성의 제조 판매 산업은 단위당 판매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며 매출액 순이익률이 80%가 되는, 내외가 되는 높은 이익률이 보장된 산업이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니은 회사가 생산하는 인공위성의 수요자 중에 90%는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의 통신회사이다. 자, 주된 영업 환경이 어디예요? 유럽이란 얘기죠, 이게. 그죠? 나머지 10%는 미국의 통신회사이다. 따라서 회사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인 유럽의 법규와 제품 규격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며 제품의 가격도 어떻게 돼요?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규격을 맞춰야지 그 가격을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자, 느낌이 뭐예요? 이 회사의 기능 통화가 뭐가 될 것 같다? 유로화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죠. 그죠? 디귿에 보면 회사의 매매 계약서에 표시된 인공위성 제품의 가격은 수요자가 속한 국가의 통화인 유로 또는 달러로 표시되고 있다. 제품이 판매되는 거래일에 국제 환율을 적용하여 구매자로부터 유럽 통화인 유로로 수령하여 보유 관리한다. 자, 대가도 유로화로 받네요. 그러면 기능 통화는 뭐가 된다? 유로화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그 문장에 회사가 인공위성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부품의 매입과 제작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결제 통화는 한국 통화인 원화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원화는 어때요? 기능 통화로 보기에는 좀 힘들겠죠. 그죠? 주된 영업 환경의 통화가 유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지문에서 기능 통화는 뭐가 된다? 유로가 돼야 되고 표시 통화는 뭐가 돼야 돼요? 표시 통화는 원화가 돼야 되겠죠. 그죠? 원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7번 환율 변동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기능 통화란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말한다. 즉 회계 거래의 기록에 장부 기록에 사용되는 통화다. 맞는 말이고 2번 표시 통화란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를 말한다. 맞죠? 3번 외화 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 통화 사이의 현물 환율을 외화 금액에 적용하여 뭘로 기록한다? 기능 통화로 기록한다. 맞죠? 그죠? 4번 공정 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항목의 경우에는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아니죠. 공정 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4번이 틀렸다. 8번 12월 말 결산 법인인 회사는 2001년도 11월 1일 날 미국 고객에게 10,000불의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5개월 후인 2002년도 3월 31일에 회수했다. 이 기간 중에 환율 변동 효과는 다음과 같을 경우에 2002년도에 계상할 환율 변동 손익은 얼마인가? 자, 분계를 해보죠. 분계. 가장 쉬운 방법이 분계죠. 그죠? 그래서 2001년도 11월 1일 날 자, 외상으로 매출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매출 채권 금액이 기록이 되고 자, 외화 금액은 $10,000이고요. 환율이 얼마냐? 1,000원이었어요. 그래서 매출 채권 1,000,000원 기록하고 대변에 매출 1,000,000원 기록하죠. 그죠? 그리고
대금은 추가로 회수되지 않았고 결산일이 됐어요. 자, 그럼 매출 채권은 화폐성 항목이니까 환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환산을 해야 되는데 외화 금액은 $10,000이고요. 결산일의 환율이 지금 얼마인가 봤더니 1,200원이야. 그러니까 즉 1,200만 원이 된 거죠. 매출 채권이. 근데 우리의 환산 직전의 장부 금액은 1,000만 원이었어. 그러면 매출 채권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되겠죠? 얼마만큼? 200만 원만큼. 그리고 대변은 뭘 기록한다? 외화 환산 이익을 기록한다. 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3월 31일 날 2002년도 3월 31일 날 판매 대금을 회수를 했죠. 그죠? 그래서 현금이 들어와요. 얼마가 들어오느냐? 자, 10,000불인데 돈을 회수한 날의 환율을 봤더니 1,100원이네요. 그래서 돈을 1,100만 원 회수를 했다. 근데 우리의 매출 채권은 전년도 결산일 날 1,200만 원으로 기록했죠. 그죠? 그래서 1,200만 원 사라지고 차이 금액 100만 원. 얘는 뭐가 된다? 바로 외환차손이 되는 거죠. 실제 결제가 됐으니까 외환차손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자, 그럼 답은 뭐다? 외환차손 1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근데 눈치 빠른 학생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금액은 $10,000이야. $10,000야. 근데 환율을 비교를 하는 거야. 환율. 대금 회수한 날의 환율은 1,100원. 그리고 직전 연도 결산일의 환율 얼마? 1,200원. 그럼 어때요? 외환 차손 1,000만 원. 이렇게 빠르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참고 목적으로 분개를 한번 해본 거죠. 자, 9번 봅시다. 회사는 보스톤의 영업 재무 활동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현지 법인을 2001년도 1월 1일에 설립했다. 현지 법인의 기능 통화는 달러화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지 법인의 2001년도 결산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익잉여금은 전부 당기순이익이다라는 거죠. 달러화 기준으로 봤더니 자산이 700불, 부채가 200불, 자본금 100불, 이익잉여금 400불 이렇게 기록됐대요. 그리고 밑에는 손익계산서죠. 매출액을 봤더니 1,000불, 매출원가 500불에서 매출총이익은 500불이고 판매관리비 100불을 빼서 당기순이익이 400불이 됐다라는 데인 거죠. 3번에는 환율 자료가 나와 있죠. 위 자료를 이용해서 현지 법인의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에 외환 차이는 얼마인가? 단 세금 효과는 무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칠판 2개 쓰니까 좀 뭔가 있어 보이죠? 뒤에 거는 무시하고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 항목, 여기에 기능통화, 달러 금액이고요. 여기에 환율,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표시통화, 얘는 원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산, 부채, 시산표 무시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위에 쓰고 손익계산서 밑에 쓰려는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금,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그리고 이 한 칸이 필요했었죠, 그죠? 기타 포괄손익, 손익 누계액, 그 다음에 수익 비용. 여기에 손익계산서를 전체를 다 쓰려니까 조금 버거워요. 그래서 일단 수익 비용으로 할게요. 수익, 그 다음에 비용,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기능통화 금액을 기록해 보면 자산이 지금 700불. 700불이죠. 그죠? 그다음에 부채가 200불. 자본금이 100불. 이익여금이 400불이에요. 얘는 아직 모르고요. 수익은 매출액이 다죠. 1000불. 비용은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관리비. 500불이랑 100불 더하면 600불이죠. 그죠? 여기에 600불.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얼마다? 400불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환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재무상태표 항목, 자산부채는 뭘 적용한다? 보고기간 말 현재의 마감 환율을 적용한다. 얼마? 1,100원. 1,100원. 얘도 1,100원. 자본금은 역사적 환율을 적용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2001년도 1월 1일자 환율 1,000원이죠. 그죠? 1,000원. 이익여금 됐고요. 얘도 됐고. 자, 수익 비용은 평균 환율을 적용하라 그랬어요. 평균 환율 얼마? 1,200원. 그리고 비용도 1,200원이야. 자, 그럼 이제 금액을 적어보면 자산은 700불 곱하기 1,100원 하니까 77만 원. 이거 77만 원이죠. 그죠? 77만 원. 부채는 얼마? 22만 원. 그다음에 자본금은 10만 원이죠. 그죠? 이익잉여금은 어떻게 된다? 이 수익 비용을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수익이 지금 1000불 곱하기 1200원이니까 120만 원. 그다음에 비용은 600불 곱하기 1200원이니까 72만 원이죠. 그죠? 그래서 원화 기준의 당기 순이익은 얼마? 48만 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이 48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환율 변동효과 얘를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구해봐야 되는데 차변합계는 지금 77만 원이야. 그럼 이 대변합계를 얼마로 맞춰줘야 된다? 77만 원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얼마가 필요하냐? 바로 마이너스 3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외 사업 환산 차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외환 차이가 되고요. 금액은 마이너스 3만 원. 3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죠? 자, 10번. 다음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하에서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돼 있어요. 1번 표시통화와 기능통화를 동일한 화폐로 결정할 수 없다.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일치하는 게 맞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답이 빨리 나왔네. 2번 기업은 어떤 통화든지 표시통화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가능하죠. 3번 표시통화란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이다. 맞는 말이고 4번 기능통화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다. 맞죠. 11번 환율 변동효과와 관련해서 괄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돼 있는데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죠. 중복되는 거죠. 그죠? 자산부채는 마감환율, 수익비용은 뭐다? 거래 발생일의 환율인데 니은에 보니까 이때 발생하는 환산 차이는 뭘로 인식한다? 기타 포괄손익. 개정 과목은 해외사업 환산차, 해외사업 환산대. 그죠? 자, 여기까지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는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그 강의 목록에 보면은 환율 변동 효과의 추가 예제가 있을 거예요. 그 추가 예제를 프린트 해가지고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추가 예제 첫 페이지에 1번. 다음 중 비화폐성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까 연습했었죠. 그죠? 1번을 보면은 매출 채권은 화폐성 항목이죠. 그죠? 1번은 틀렸고요. 2번은 미수금,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전부 다 화폐성 항목. 3번 선급금,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선수금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비화폐성 항목이 있죠. 그죠? 다 비화폐성 항목이죠. 그죠? 선급금, 선수금 비화폐성이고 주식도 비화폐성이죠. 3번이 답이 되겠죠.
4번의 재고자산은 비화폐성인데 매입채무사채는 화폐성이죠. 4번 아니고 3번이 답이네. 자, 2번 환율 변동 효과 기준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기능통화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를 말한다. 맞고요. 2번 표시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를 외화라고 한다. 틀렸죠? 이거 맞다고 하면 안 돼. 어디가 틀렸어요? 외화는 아까 뭐라 그랬지? 기능통화 이외의 모든 통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다. 3번 외환 차이란 특정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변동된 환율을 사용하여 다른 통화로 환산할 때 생기는 차이를 말한다. 맞고요. 4번 표시통화란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를 말한다. 맞죠? 3번 12월 결산법인인 A기업은 2001년도 11월 1일 날 일본의 고객에게 500만 엔의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2002년도 1월 31일에 회수했다. 이 기간 동안의 환율 변동은 다음과 같다. A기업이 2001년과 2002년에 계상할 외환 차이로 오른 것은 돼 있어요. 자, 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2001년도 11월 1일 날 자, 외상 매출이 일어났죠. 매출 채권, 그다음에 매출이야. 자, 금액은 자, 이제 달러가 아니고 엔이에요. 500만 엔인데 거래 발생일의 환율이 100엔당 830원이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1엔당 8.3원이라는 얘기죠. 그죠? 곱하기 8.3이에요. 8.3.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4,150만 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4,150만 원이야. 4,150만 원. 그리고 2001년도에는 회수된 게 없어서 바로 결산일로 갔다. 12월 31일. 자, 매출 채권은 화폐성 항목이니까 외화 환산을 해야 되고요. 자, 금액은 500만 엔인데 기말 결산일의 환율을 봤더니 840원, 100엔당. 그러면 1엔당 8.4원인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 우리가 직전에 기록했던 4,150만 원과의 차이. 500만 엔 곱하기 8.4 하면 4,200만 원이에요. 4,200만 원하고 4,150만 원의 차이. 50만 원이죠. 그래서 매출 채권이 얼마 증가한다? 50만 원 증가한다.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은 바로 외화 환산 이익이다. 금액은 50만 원. 그리고 나서 2002년도 1월 31일자를 봤더니 이제 대금이 회수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를 회수했느냐? 500만 엔인데 돈 회수한 날의 환율이 100엔당 790원, 즉 7.9원을 회수했네요. 7.9원. 그럼 얘는 3,950만 원이야. 3,950만 원. 그럼 현금이 들어왔겠죠, 그죠? 현금이 3,950만 원 들어왔고, 매출 채권은 전년도 말에 얼마로 인식했다? 4,200만 원 인식했었다. 즉 4,200만 원만큼 사라지고 차이 금액이 250만 원이죠, 그죠? 얘는 뭐다? 바로 외환 차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의 답은 2001년도에는 외화 환산이익 50만 원, 그죠? 그다음에 2002년도에는 외환 차손 250만 원.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페이지에 2001년 중에 A기업은 다음과 같은 외화자산 부채 관련 거래를 발생했다.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4월 1일, 7월 1일 뭐 이렇게 쭉 돼 있죠. 그죠? 그리고 거래일의 환율이 주어져 있어요. 2001년도 12월 말 현재의 환율은 860원이다. 한편 장기차입금은 2002년부터 매년 9월 30일에 2,000불씩 분할 상환할 예정이다 라고 돼 있어요. 2002년도 5월 1일에 전기 2월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를 동시에 회수 및 지급하였다. 2002년도의 환율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A기업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모두 뭐다? 원화이다 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물음 1. 2001년도 기준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제시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회계 처리 한번 봅시다. 자, 4월 1일이죠. 2001년도 4월 1일자에 매출 채권이 발생했대요. 외상 매출이 발생한 거죠. 그죠? 이게 매출 채권. 자, 금액은 어떻게 돼요? 외화 금액이 1000프랑이죠. 그죠? 1000프랑이고 환율이 820원이야. 820원. 그러면 82만 원이죠. 그죠? 82만 원. 그리고 매출 얼마? 82만 원. 그 다음에 7월 1일 날 뭐가 발생했다? 매입 채무가 발생했대요. 매입 채무. 그럼 여기는 뭘 기록한다? 우리는 실지재고조사법을 전제로 일단 매입이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금액은 2,000프랑에 얼마? 830원. 그럼 얘는 166만 원이죠. 그죠? 166만 원. 그리고 여기는 매입 채무 166만 원. 그 다음에 9월 1일 날 이때 발생했던 매출 채권 중에 일부가 회수가 됐어요. 그래서 600프랑이 회수가 됐다. 자, 그럼 이때 현금이 들어왔겠죠. 그죠? 자, 금액이 얼마 들어왔느냐? 600프랑. 그리고 그날짜의 환율이 840원이에요. 요거만큼, 아이고, 좀 띄었어야 되겠다. 600에 840. 그죠? 50만 4천 원. 얘가 50만 4천 원. 회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은 자, 1000불 중에 지금 1000프랑 중에 600프랑이 회수가 됐죠. 그죠? 그 600프랑은 820원으로 기록이 돼 있었죠. 그럼 600 곱하기 820원. 그러면 49만 2천 원. 49만 2천 원. 그죠? 그럼 차이 금액이 얼마다? 지금 8,000원, 4,000원이니까 12,000원. 12,000원. 얘는 뭐가 된다? 얘는 외환 차익이 된다는 거죠. 얘는 환산한 게 아니라 실제 현금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니까 표현이 외환 차익인 거예요.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장기 차입금을 빌렸대요. 2001년도 10월 1일 날 장기 차입금을 빌렸다. 자, 현금이 들어오는데 얼마를 빌렸냐? 4,000프랑을 빌렸대요. 근데 요 날짜의 환율을 봤더니 850원. 그러면 340만 원이죠. 그죠? 340만 원 맞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장기 차입금 340만 원. 그 다음에 12월 1일 날 매입 채무를 갚았대요. 매입 채무 중에 일부를 갚았죠. 그죠? 그래서 매입 채무를 없애주는데 얼마를 없애주느냐? 1200프랑에 대해서 이때 기록한 환율이 830원이죠. 830원만큼 99만 6천 원 사라지고요. 얘도 조금 밑에 써야 되겠네. 한 칸이 더 필요하네. 그죠? 그 다음에 현금을 지급했대요. 얼마를 지급했느냐? 자, 1200프랑에 대해서 12월 1일자 환율을 봤더니 840원이었네요. 그죠? 840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100만 8천 원. 현금은 100만 8천 원을 지급했어. 그럼 차이 금액이 12,000원 발생을 하죠. 그죠? 12,000원. 얘가 뭐가 된다? 외환 차손이 된다. 외환 차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거래 회계 처리를 다 했어요. 자, 물음 2에 봤더니 외환 차이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해봐라. 결산 정리분계를 해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지금 화폐상 항목이 세 가지가 나왔죠. 그죠?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장기 차입금인데 각각 다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죠? 자, 그거에 대한 외화 환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2001년도 12월 31일 날. 첫 번째는 매출 채권 환산. 자, 매출 채권이 아까 금액이 얼마가 남아 있었냐? 1000불 발생했는데 요때 600불을 회수를 했죠. 그죠? 600, 그러니까 얼마 남았어요? 400프랑이 남은 거죠. 매출 채권이 400프랑이 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결산일의 환율을 봤더니 얼마래요? 결산일의 환율이 어디 나와 있지? 제 그 표 바로 밑에 있네요. 그죠? 860원이네요. 그죠? 860원이야. 자, 그런데 환산 직전의 장부 금액은 처음에 82만 원 기록했다가 요때 지금 49만 2천 원이 사라졌죠. 그러면 82만 원이었다가 49만 2천 원이 사라졌어. 그래서 요 차이만큼이 바로 환율 변동 효과다라는 거죠. 얘가 32만 8천 원이죠. 328. 그러면 매출 채권이 16,000원 증가해요. 매출 채권이 16,000원 증가하고 이때 기록하는 게 뭐다? 바로 외화 환산 이익이다. 금액은 16,000원. 자, 그 다음에 매입 채무가 남아 있었죠. 그죠? 자, 매입 채무가 아까 얼마 남아 있었느냐? 매입 채무가 원래 2,000프랑에서 지금 얼마를 갚았냐면 1,200프랑을 갚았으니까 800프랑이 남아 있어요. 아이고. 예. 800프랑이 남아 있었죠. 그죠? 그리고 기말 환율이 아까 860원이었고요. 자, 환산 직전의 장부 금액은 봤더니 매입 채무 166만 원 중에서 아까 얼마가 사라졌다? 100만 8천 원이 사라졌다. 166만 원 중에서 100만 8천 원이 사라졌다.
652. (36,000원만큼) 매입 채무가 증가해요. 매입 채무가 36,000원만큼 증가한다. 얘는 뭐가 된다? 외화 환산 손실. 금액은 36,000원이다.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이 남아 있었죠, 그죠? 장기 차입금. 아까 장기 차입금이 4,000불이 있었어요. 근데 기말 환율은 860원이고, 아까 장기 차입금 금액, 기록한 금액이 340만 원이죠. 그러면 4만 원만큼 장기 차입금이 증가하죠. 장기 차입금이 4만 원 증가하고, 얘가 바로 외화 환산 손실이다. 네, 이게 결산 정리분계가 되겠어요. 그리고 2002년도 회계 처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밑에 5번, 6번. A기업이 신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1년도 7월 1일 미국에 소재한 토지를 10,000불에 취득했다. 그러나 당초의 사업 계획의 일부를 축소함에 따라 2002년도 4월 1일자에 동 토지 중에서 50%를 6,000불에 매각했다. 2001년도 결산일에 토지의 공정가치는 11,000불이었다. A기업의 기능통화는 원화이고 환율 정보는 다음과 같다. 5번에 보면은 A기업이 토지를 원가 모형으로 측정한다고 할 때 2001년과 2002년에 A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라는 거예요. 자, 토지를 원가 모형으로 측정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환율 변동 효과를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처분 손익만 고려하면 되는 거죠. 그럼 2001년도에는 토지를 취득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럼 2001년도에는 손익이 발생할 게 없는 거지. 그지? 그리고 토지는 지금 원가 모형이니까 공정가치 측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외화 환산의 대상도 아니야. 그러면은 어떠한 손익도 없는 거죠. 0이 되는 거예요. 0. 그죠? 근데 2002년도에는 뭐가 있었어요? 토지를 매각했대. 매각했대. 그럼 2002년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매각 금액. 자, 토지를 몇 불에 매각했냐? 일부를 아까 6,000불에 매각했다 그랬죠? 50%를. 6,000불에 매각했고, 매각한 날의 환율이 얼마냐? 지금 봤더니 4월 1일자에 매각했죠, 그죠? 1,010원이네요, 그죠? 1,010원. 그죠? 그리고 매각 직전의 장부 금액은 얼마였다? 매각 직전 취득원가가 아까 10,000불이었는데 그 중에 50%를 처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5,000불이 되는 거지, 취득원가는. 그리고 얘 역사적 환율, 취득 당시의 환율이 얼마였다? 2001년도 7월 1일 날 1,030원이었네요. 이게 1,030원. 요거만큼 뭐가 된다? 처분 손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606만 원에서 91만 원만큼 뭐가 생겼다? 처분 이익이 생겼다. 얘는 처분 금액, 얘는 장부 금액. 처분 금액, 장부 금액. 그죠? 91만 원만큼 처분 이익이 생겼다. 2001년도에는 0, 2002년도에는 91만 원. 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6번 A기업이 토지를 재평가 모형으로 측정한다고 할 때 2001년과 2002년에 A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어요. 자, 재평가 모형이다 라는 거죠. 재평가 모형. 자, 그러면 얘는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분개를 한번 해보면 2001년도 7월 1일이죠. 2001년도 7월 1일 날 우리가 토지를 취득을 했어요. 얼마에 취득했냐? 10,000불에 취득했는데 이 취득한 날의 환율이 1,030원이었죠. 그래서 현금 금액이 30만 원, 그죠? 현금 1,030만 원이야. 그리고 결산일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토지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비화폐상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한다? 외화 환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2001년도 말에 공정 가치가 얼마였냐? 토지가 11,000불이 됐대요. 11,000불. 그리고 결산일 현재의 환율이 얼마였냐면은 1,000원이네요. 그죠? 그러면 1,100만 원이 된 거야, 토지가. 그러면 1,030만 원짜리가 1,100만 원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토지를 70만 원만큼 증가시켜요. 대변에는 뭘 기록한다? 재평가 잉여금. 얘는 뭐다? 바로 포괄손익이다라는 거죠. 기타 포괄손익. 그래서 70만 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 4월 1일, 2002년도 4월 1일자에 토지를 처분을 했어요. 얼마 받고 처분했냐? 일단 현금을 얘 아까 6,000불 받고 매각했다 그랬죠? 6,000불에 아까 1,010원이었으니까 606만 원이죠. 그죠? 현금 606만 원이 들어왔고 토지를 없애줘야 돼요. 토지. 얼마만큼 없애주느냐? 2001년도 말에 토지를 공정가치로 재평가했죠. 1,100만 원으로. 그 1,100만 원 중에서 50%를 매각했죠. 그러면 1,100만 원의 50%니까 550만 원만큼 토지가 감소한다. 그럼 차이 금액이 얼마다? 56만 원이죠. 얘가 뭐가 된다? 바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라는 거죠. 처분이익 56만 원. 그죠? 그러면 2001년도 당기순이익엔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손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기손익엔 영향이 없죠. 0이에요. 2002년도에는 처분이익이 56만 원 발생한다. 답이 3번이 되겠죠. 그죠? 요 재평가 잉여금은 토지 매각할 때 없애는 거 아니에요. 얘는 이 매각한 다음에 별도로 이익이익으로 재분류만 할 뿐이지 이 처분손익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7번에 보면은 A기업은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현지법인을 뉴욕에 설립했고 현지법인의 기능통화는 미국 달러화이다. 현지법인 재무제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금, 이익이익 있고 손익계산서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마지막으로 연습을 해보고 이제 끝낼게요. 마지막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항목 여기는 기능통화 달러, 여기에 환율, 여기에 표시통화. 원화. 여기에 자산, 부채, 자본금,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아까 마찬가지로 수익 비용으로 쓸게요. 편의상. 그리고 여기에 단기 순이익이 있다. 자, 외화 금액을 먼저 쓰면 자산이 500불, 부채가 200불.
자본금이 100불, 이익잉여금이 지금 200불 돼 있네요. 기타 보고서는 모르고, 수익은 매출액 1000불, 비용은 매출원가 판관비합해서 800불이네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200불이다. 자, 환율은 자산부채는 마감환율. 마감환율 얼마죠? 900원이네요. 그죠? 얘는 900원. 얘도 900원. 자본금은 역사적 환율. 얼마? 1000원. 이익잉여금은 나중에. 얘도 나중에. 자, 수익비용은 평균환율이죠. 그죠? 평균환율 얼마? 950원. 950원. 표시통으로 계산을 해보면 9, 45, 45만원. 9, 28, 18만원. 그 다음에 자본금은 100만원. 아니, 10만원이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나중에, 얘도 나중에. 자, 수익은 얼마? 95만원. 비용은 76만원.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19만원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19만원이 되고요. 나머지 차이 금액이 바로 외환 차이다. 차변합계가 45만원이고요. 대변합계를 45만원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얘가 47만원이니까 마이너스 2만원 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2만원이 된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해외 사업 환산 손실 혹은 해외 사업 환산 차 2만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그죠? 1번이 답이에요. 자, 여기까지 환율 변동효과 공부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리스회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